안녕하세요. 설계 및 프로젝트 심화 1 과목 하이드록실 아민 절단이 가능한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유전자 재조합 및 발현의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승현입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개발 목표, 연구 이론, 연구 수행 모식도, 실험 방법, 추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연구 배경입니다. 현재 화장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시대로 남자도 꾸미고 화장하는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서의 세계 화장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의 규모가 매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모를 가꾸는 일이 일상이 된 시대에서 피부과 시술도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많은 회사들이 치료 목적의 화장품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피부 시술과 같은 피부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한 화장품은 물론 고령화 시대로 점차 진전하게 되면서의 노화 방지 화장품 사용, 여드름, 홍조 등 각종 피부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의료 목적의 화장품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메슈티컬이란 화장품과 제약의 합성어로 약용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약용 화장품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을 보시면 2015년 1,403억 달러에서 2021년 2,165억 달러로 성장하여 연 평균 증가율 7.5%로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용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제품이 국내 화장품의 비율에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 목표로는 HEGF DNA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고 화학적 처리로 융합 태그를 제거해 화장품 원료인 순수한 rhEGF 재조합 인간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다량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생물체 내에서 생합성되는 폴리펩타이드가 가지는 아미노산에 대한 DNA 기본 단위입니다. 유전자 재조합은 유전자 DNA에 다른 DNA 조각을 취해서 새로운 조합의 DNA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EGF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의 약자입니다. 저희 이번 주제에서는 HEGF DNA가 쓰이는데 이것은 휴먼이 붙은 인간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뜻하며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주로 화장품, 연고 등에 쓰입니다. 개발 목표에서 보셨던 rhEGF는 재조합 인간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뜻합니다. 네,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은 우선 PCR로 DNA 중합 효소를 이용하여 목표 DNA를 증폭시킨 후 DNA 단편을 고순도로 정제한 것과 대장균에서 플라스미드를 분리하여 다량으로 획득하고 제한 요소를 처리하여 유전자를 절단한 것과 라이게이션하여 PHAEGF의 재조합 벡터를 구축하고 이를 컴셀에 플라스미드 DNA를 삽입하여 재조합 벡터가 삽입된 대장균을 만든 후 재조합 벡터의 대장균으로부터 단백질을 발현시켜 단백질을 생산 후 니켈 NTA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정제를 실시하는 과정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실험 과정에서는 단백질 발현 부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네, 실험 방법입니다. 우선 PCR은 유전자를 다량으로 발현하는 과정으로
이중가닥 DNA를 외가닥 DNA로 벌리는 변성, DNA 프라이머를 상보적 외가닥 서열에 붙이는 결합, 새로운 DNA 가닥을 합성하는 신장, 총 3과정으로 나뉘고 평균 이 과정을 보통 30사이클 반복하여 DNA를 증폭시킵니다. PCR에 사용된 시약과 혼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 프라이머가 주형 DNA에 너무 약하게 결합되어 증폭된 DNA 산물이 적어지는데, 만약 온도를 너무 낮게 하면 프라이머가 비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DNA가 증폭될 수 있기에 각각 48도, 52도, 56도의 DNA 온도로 총 30사이클을 돌려 실험을 실행하였고, 그 후에 DNA 단편 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PCR 전기용동 결과 각각의 온도마다 약 200밴드에 찍히게 되었는데, 이 밴드가 정규 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장균으로부터 플라스미드 PrSet-A를 분리하고 다량으로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PrSet-A를 사용한 이후로는 PrSet 벡터에 단백질을 정제하는 데 사용되는 히스테그가 존재하여 PrSet-A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미드 PrSet-A를 다량으로 획득한 후에 제한요소 반응을 통하여 유전자를 절단하였습니다. 제한요소 반응에는 아래와 같은 시약을 넣었고 혼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DNA 라이게이션은 제한요소 반응 처리를 하고 난 후 DNA를 봉합하고 재조합 벡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시약을 사용하여 DNA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장균을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컴셀을 제조하여 플라스미드 DNA를 컴셀에 삽입 후 재조합 벡터가 삽입된 대장균을 제작하였고 콜로니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 발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백질 발현 유도를 위해 분자생물학 시약인 IPTG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발현하였습니다. 단백질 전기용동은 단백질의 크기 및 농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1번 레인에는 프로틴 마커, 단백질 크기 정확한 비교 대조를 위해 2번 레인에는 BL21D3를 넣었고,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재조합 단백질 PHEGF BL21D3를 넣어 실험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번 레인에는 색을 띠지 않았는데 단백질을 넣는 과정에서 겔 사이 기포로 인해 단백질이 밀려 레인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생겨 다른 레인으로 이동하게 되어 띄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3번, 4번 레인이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단백질이 농도가 너무 높아 단백질이 많이 뭉쳐서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레인 자체들이 쏠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포, 높은 단백질 농도로 인한 희석 등 위사항을 준수하여 2차 분석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 실험에서 각각의 콜론이 1번, 2번, 3번으로 측정을 해보았는데 생각하던 부분에서 발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하던 부분에서 진하게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균주가 많은 것보다 이 부분에서 발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추후 계획으로는 SDS 페이지 단백질 전기영동으로 단백질의 크기와 농도를 분석하고 특징 단백질을 재분석 후 니켈 NTA 크로마토그래피 융합 발현 단백질을 정제하여 순수 RhEGF를 얻을 계획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하이드록실 아민 절단이 가능한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유전자 재조합 및 발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